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요, 대장동 사건 본류재판, 김만배 씨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게 결심 공판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청, 이재명 성남시청과 업자들, 대장동 업자들, 이 양쪽이 짜고 일으킨 대형 비리 사건이거든요. 이쪽 시청 쪽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고, 업자 쪽에는 김만배 씨,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업자들 사건이 어제 하고 이제 30일에 그 추가로 결심 공판을 하고 이제 선고만 남겨둔 거죠. 이게 뭐 기본적으로 대장동 사건이라는 거는, 대장동이라는 그 지역의 땅을 민간업자가 누구랑 개발했느냐? 이재명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개발하고 거기에 남은 이익을 나눠 먹은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폭로로 세상에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만배 씨가 주도적으로 민간 쪽에서 기획한 사건이다. 이게 2021년 10월에 첫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로부터 약 3년 8개월 동안 지금 재판을 끌은 거고, 어제 1심 재판, 이제 내일 모레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어제는 김만배, 유동규 두 사람이 최후 진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일에는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최후 진술을 하면 마무리되고, 그렇게 되면 6월 말에 마무리됐으니까 대략 7월 말쯤이면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청의 핵심은 이재명이고 업자의 핵심은 김만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이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성남시에 5천억 원 이상의 공공환수를 일으킨 가장 성공한 사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요. 그러나 실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힌 사상 최대의 배임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실체가 드러나 있고,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 과정에서 정치자금의 저수지를 만들어 놨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배임이라는 거죠. 임무를 배반했다. 근데 하도 오랫동안 끌다 보니까 그 사이에 윤석열 정부 탄생하고 끝나고 탄핵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재명 정부까지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된 사람은 바로 그 대장동 사건의 한쪽 주역 김만배의 맞상대라고 하긴 그렇고, 뭐 사실상 생살여탈권을 쥐었던 바로 그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김만배 씨,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제 살았다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즈음에 지금 대장동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만배 씨의 최후 진술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감싸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만약 김만배도 3인 성호를 했다면 이재명은 아마 구속됐을 것이다. 그렇게 됐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는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대장동은 그 누구도 손해를 입지 않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민간사업자, 금융기관 등 모두에게 성공적인 사업이었다. 성남시와 공사가 가져간 것도 절대 적지 않은데 이를 배임으로 논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만배 씨 변호인도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 변화로 3인 성호 중 2가 완성됐다. 김만배가 가담했다면 3이 완성되는 것이었다. 검찰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김만배는 일관된 입장을 지켰다. 대단한 의리나 강한 인내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김만배 입장이 진실이라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김만배 씨 변호인의 이재명 감싸기,
이게 본인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싸는 거겠지만 자기 이익이 훨씬 더 큰 거죠.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이 김만배 씨의 그 소위 대장동 저수지에 있는 돈을 넘보기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본인은 딱 잘라서 부인했기 때문에. 대장동과 자기가 마치 관련이 없는 것처럼 부인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수지 돈은 내 거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 그 틈새를 김만배 씨가 노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끝까지 고집하면 내 돈이다. 그 돈이 700억인데 각종 뭐 세금 뭐 이런 거 떼면 428억. 화천대유 지금 그 천화동인 1호에 그게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고집을 했느냐? 왜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씨가 진실을 지금 다 세상에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김만배입니다. 남욱과 유동규는 같이 어울려서 김만배로부터 이 기획을 들은 거죠. 근데 김만배 씨가 그걸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 그 저수지 돈을 끝까지 고집하면 내가 형 좀 살다가 나오면 내 거다 그 돈은.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재명 한쪽 당사자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사면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은 3년 8개월을 끌었지만 아마 2심과 3심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기간을 단축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도 지금 비슷한 혐의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근데 재판이 중단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을 감싸서 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켰노라. 그 결과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기의 개인적 이익 플러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러브콜. 내가 이렇게 온갖 고생을 하면서 대통령 지켰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자기까지 넘어갔으면 이재명은 구속됐을 것이다. 이 얘기가 바로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김만배 씨의 그 어제 최후 진술에서의 기대대로 과연 그렇게 될까? 그건 뭐 아무도 모르죠. 검찰은 어제 김만배 씨한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12년. 얼마나 선고가 나올까요? 뭐 구형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구형 뭐 몇십 년 구형해도 무죄 나오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 이거는 충분히 김만배 씨가 한쪽 당사자 이재명 성남시장 쪽과 짜고 임무를 배반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김만배의 이재명 감싸기 그 의도대로 이 재판이 그렇게 끝날 것인가? 물론 이건 1심입니다만 끝날 것인가? 물음표. 그렇게 끝나지 않아야 정상인데 이걸 또 누군가 어떻게 흐름을 바꿔놓지는 않았는가? 뭐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가 어제 주장한 중에 누구도 손해 안 봤다 이거이죠.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이 본질은요. 이재명 성남시장과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 등이 짜고 아주 헐값인 대장동 땅을 개발을 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나눠 먹은 거죠. 그러니까 배임이 되는 겁니다. 손해 누가 받겠습니까? 대장동에 입주한 주민들이 손해를 본 거죠. 만약에 정상적으로 개발을 했다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평당 5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평당 1000만 원에 산 거 아닙니까? 500만 원씩의 손해를 평당 500만 원씩의 손해를 봤다. 그래서 생긴 어마어마한 돈을 대장동 일당들과 민간업자 일당들과 그 다음에 이재명 성남시장 휘하의 정진상,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나눠먹기로 약속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한 녹음 파일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뭐 50억 클럽 얘기도 나와 있고요. 연루된 사람들 많죠. 이 사람들이 다 나눠 먹은 겁니다. 근데 그 손해는 누가 받느냐? 나눠 먹은 사람들은 다 이익이죠. 손해는 그 대장동 개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이 얘기를 쏙 빼고 누구도 손해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이익금을 나눠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김만배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묘한 호도죠, 호도. 궤변이고요. 손해본 사람은 대장동 주민들이다. 주민들은 이게 없었다면 정말 반값에 그 아파트를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뭐 김만배 씨 최후 진술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유동규 씨도 최후 진술이 있었는데 범죄 가담 경위를 설명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정치적 성공을 위해 가담하게 되면서 많은 범죄에 연루가 됐다. 저도 잘못한 책임이 있다. 그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겠지만 개인의 금전적 이익이 아니라 이재명의 성공을 위해서 그랬다. 이 말은 뭐 저는 아주 솔직한 얘기라고 봅니다. 이재명의 성공이 유동규 본인의 성공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어서 이 진실을 털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더군다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동규라는 사람을 자기가 신임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런 실망감을 안겨주고 심지어는 변호사를 본인 주장입니다마는 감시하도록 유동규에 붙였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섭섭함,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결국 진실을 털어놓게 된 건데 어쨌든 초반에 자기가 이재명을 도왔던 동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뭐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뭐 진실을 털어놓은 부분에 관한 정상 참작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